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수요일 캡터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학교 앞 500피트 이내 노숙금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LA 교육부가 8월 15일 새 학기부터 교실 마스크 착용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다저스의 목소리 빈스 스컬리가 별세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이 무인 순환 철도인 피플 무버를 공개했습니다. 고질적인 공양 교통 체증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인들의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은 일본보다 한국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수 피해로 37명이 사망한 켄터키 주가 이번에 살인적인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내를 아프리카로 데려가 총격 살해한 불륜 치과 의사에 대해 애리조나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8월 3일 수요일 캡터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킨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거센 반발 속에 대만 방문 일정을 마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3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탑승한 C-40 전용기는 이날 오후 9시 25분경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안착했습니다. 대만에서 오후 6시경 숭산공항을 출발한 지 2시간 30여 분 만입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은 서울 모처에 마련된 숙소에 여장을 풀고 한국 시간 오는 4일부터 공식 방한 일정을 시작합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미 의회 교류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순방을 시작해 말레이시아와 대만을 거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1997년 뉴트 깅그리치 하원 의장 이후 25년 만에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미 권력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최고위급 인사의 대만 방문이었습니다. 대만 방문 기간 동안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을 예방하고 입법원을 찾아 차이치장 부원장을 면담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차이 잉원 총통 예방 뒤 기자회견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만과의 연대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고강도 무력 시위 등 전방위 압박으로 영내 긴장감을 끌어올렸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는 해상, 공중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4일 오후 방한 일정을 마치면 마지막 순방지인 일본을 방문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에 이은 5개국 방문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한편 CNN과 워싱턴 포스트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회의적인 논평을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인하는 것 외에 미국의 미중 갈등만 증폭시키게 된 전략적 실패라는 지적입니다. CNN은 전략적 이익은 없었으며 중국만을 자극한 방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학교 앞 500피트 이내에서는 더 이상 홈레스들의 노숙이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어제 LA시 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시의회는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홈리스 단체들이 난입해 조례안 표결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의회 회의장에 시위대가 난입해 조례안 표결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일 LA시의회는 사상 최악의 홈리스 위기 완화를 위해 홈리스들이 학교와 데이케이 센터 건물 500피트 이내에서는 노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 조례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시의회 회의장에 난입하면서 결국 조례안 표결 처리가 1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마르티네즈 시의장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시의회 중단이었다고 말하고 충격적이었으며 시의원들이 이를 방해하기 위해 난입한 시위대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결국 이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조례안을 11대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마이크 보닌, 리티아 라만, 마퀴스 해리스 도슨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코드 41조 18항, 4118로 불리는 수정안으로 기존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안은 일부 지역에 앉거나 누워 자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소화전 2피트, 출입구 5피트, 로딩존 10피트 내 노숙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학교나 데이케어 센터 500피트 이내 노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어서 노숙자 지원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의회 난입도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입니다. 한 노숙자는 학교 앞 500피트를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리를 계산해야 하냐며 이번 조례안을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조례안은 만장일치에는 실패함에 따라 다음 주 2차 표결에 붙여집니다. 2차 표결에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조례안 통과가 확정됩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LA 통합교육부가 8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교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 학기부터 코로나 관련 보건 지침이 대폭 완화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5일 LA 통합교육부 산하 공립학교들이 방학을 마치고 일제히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새학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A 통합교육부는 새학기의 코로나 보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새학기부터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과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는 의무화 착용을 폐지하는 대신 강력 권고를 변경합니다. 또 매주 실시하던 코로나 테스트는 중단되며 증상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5일 개학에 앞서 48시간 이전에 자기 진단키트를 통한 학생들의 코로나 테스트 음성 결과를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8월 개학 후 첫 번째 주에 자기 진단키트도 배부의 첫 주말 테스트를 스스로 진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학기에 학교 입장을 위해 필요했던 데일리 패스 앱은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들에게만 적용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코로나 보건 규제 방침과 관련해 계속해서 논의 중이지만 15일 시작되는 새 학기는 지난 학기와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플란 뉴스 헬박이었습니다. 네, 다저스의 목소리이자 상징이었던 빈 스컬리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한인들도 다저 스테디움의 빈 스컬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친숙했는데요. 다저스는 구단 차원에서 스컬리의 별세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는 다저스 팬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저스 구단은 스컬리의 별세 소식을 전하고 구단의 마크와 소셜미디어 대문 사진 등을 모두 빈 스컬리 추모로 바꿨습니다. 스컬리는 다저스의 목소리였고 다저스의 증인이었으며 메이저리그의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은퇴할 때까지 67년간 다저스의 목소리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It's time for Dodger baseball을 외치는 목소리는 다저스의 트레이드마크가 됐습니다. 몇 년 전에 빈 스컬리가 retire하면서 오럴 허샤이저 다른 어나운서 분들이 대신으로 이제 나와서 다저스 게임을 콜링을 하는데 빈 스컬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많이 슬퍼할 겁니다. 네, LAX의 교통 체증을 확 줄여줄 순환 철도가 조만간 운행됩니다. 어제 LAX는 이 순환 열차에 투입될 자기 부상 무인 열차 피플 무버를 공개했습니다. Automated People Mover로 불리는 APM 시스템이 완공되면 공항을 중심으로 렌터카 시설, 메트로 라인, 이코노미 주차장, 터미널 등 총 6개 역을 운행하게 됩니다. 각 열차에는 최대 5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12개의 좌석과 에어컨, 영상 및 오디오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2.25마일의 고가도로를 따라 운행하는 APM은 종점과 종점 사이 편도 10분이 소요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됩니다. 6억 달러가 투입된 이 열차는 내년부터 시험 운행에 들어갑니다. 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그간 억눌려 있던 해외여행을 하려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여행 제한이 대폭 완화된 아시아 국가를 찾는 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보다 한국을 여행지로 선호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 2년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이 일본보다 한국 여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N은 일본 출입국제류관리청 IAC를 인용해 국경이 개방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일본을 찾아온 외국인 여행객들이 1,500명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중 태국인과 한국인이 각각 400명이었습니다. 미국인은 150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국을 찾은 미국인은 6월 한 달간 55,444명이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6월 방한 관광객 22만 7,713명 중 미국인은 24.3%로 세계 국가들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일본 여행을 외면하면 이후로 일본이 자유여행이 아닌 단체 여행만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유로움을 선호하고 엄격한 일정에 따르는 것을 싫어하는 서양인들이 이 때문에 일본 여행을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6월 10일부터 단체 관광에 한해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에 2-3주가 소요되고 입국 후에도 인솔자를 따라 계획된 동선에서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CNN은 미국인들이 통제가 엄격한 일본 대신 한국 여행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의 한국 드라마 중독도 한국 여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카플 뉴스 신박이었습니다. 네, 최악의 물난리로 수십여 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된 켄터키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폭우가 멈춘 켄터키 지역이 이번에는 살인적인 폭염이 찾아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켄터키 주민들에게 이번 여름은 고통스러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여름은 켄터키 주민들에게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최악의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홍수로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켄터키주는 여전히 물이 빠지지 않아 진흙탕과 씨름하면서도 이제는 타는 듯한 폭염과 푹푹 찌는 습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CNN은 켄터키 수해 지역 주민들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일 최고 기온과 습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홍수로 단전된 지역에서는 에어컨조차 사용할 수 없어 열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 노트 카운티의 주민 카르스틴 고메스는 AP통신에 정말 참담하다. 습도가 너무 높고 더워서 숨도 못 쉴 지경이라고 말했다. 옷은 젖어서 달라붙고 머리칼도 달라붙고 진흙이 내 몸 위에서 말라붙어 케이크처럼 되었다고 그녀는 하소연했습니다. 페리 카운티 제리 스테이시 구조대장은 너무 심한 폭염과 습도 때문에 모두가 견디기 힘들다. 이런 날씨와 싸우면서 그래도 폭염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빌 뿐이다. 지금보다 더 심해지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수해 지역인 켄터키주에 3일부터 4일 저녁까지 폭염경보를 내리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온열 지원에 걸리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앤디 버시어 켄터키주 주지사는 2일 평생 처음 당하는 사상 최악의 홍수도 뚫고 나왔는데 이제 와서 폭염으로 누군가 생명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며 총력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최근 미국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애리조나의 한 치과 의사가 아내를 아프리카 사파리로 데려가 살해한 사건입니다. 병원 직원과 오랜 불륜 관계였던 이 치과 의사는 수백만 달러의 보험금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던 이 치과 의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에서 아내를 총격 살해하고 수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미국 치과 의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67세의 치과 의사 로렌스 루돌프가 지난 2016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아내 비앙카를 라이플로 쏴 숨지게 하고 480만 달러에 달하는 생명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루돌프는 잠비아로 여행 중 카푸에 국립공원의 한 사냥터에서 아내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고 현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있을 때 총소리를 들었고 그녀가 우발적으로 총을 발사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결백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획적인 범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우선 루돌프가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아내의 죽음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법정 문서를 보면 영사관장은 루돌프가 잠비아에 있는 아내의 시신을 서둘러 화장하려 한다며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연방법원에 접수된 형사고소장에 따르면 비앙카의 상처는 최소 61c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총탄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자살이 아닌 타살이 의심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루돌프가 오랜 시간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루돌프는 비앙카가 숨졌을 때도 로리 밀리언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밀리언은 피츠버그 인근 루돌프의 치과에서 매니저로 일한 여성입니다. 루돌프는 아내 비앙카가 사망한 지 3개월 만에 밀리언과 함께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루돌프가 보험금과 여자친구 로리 밀리언과 함께하기 위해 30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군이 반격의 기회를 잡았는데요. 러시아가 미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한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하이머스 공격에 사용하는 표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이 직접적인 표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부인했지만 양국 정보 당국자 간 사이에 협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발표한 5억 5천만 달러를 포함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80억 달러가 넘는 군수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직접 개입이나 러시아와 직접적인 전쟁을 벌인다는 주장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LAUSD가 새 학기부터 마스크 착용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감염자가 늘고 있어 다소 우려가 됩니다. 워낙 확산이 빨라 감염을 더 이상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입니다. 오늘 한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행사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접종을 받으러 오신 한인들이 적었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으시면 코로나 감염되더라도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고 회복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한인의 접종 행사가 아니더라도 백신을 꼭 접종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8월 3일 캡터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